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교실입니다. 본 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인권의 근거 규범을 알고 학생인권의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셋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탐색하고 현실에서 실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규와 국제법을 살펴보고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의 의미와 내용, 그 필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의 세부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를 알아보고 학교와 학생이라는 제한된 틀을 넘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보호자의 책무는 무엇일지 생각하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인권, 학생의 인권은 인권의 한 내용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사회는 인간의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선언문과 국제인권 조약들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중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인권을 확인한 국제사회 최초의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1948년 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때의 개인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학생 모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유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이들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즉,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현존하는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 결정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 즉 삶을 만들어 나가는 주도권은 학생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한편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 협약은 학생인권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증거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 제66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 현재까지 196개의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협약은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인권협약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최초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약이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렇게 비준한 협약은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은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의 견해 존중이라는 4가지 일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라는 4가지 기본권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확인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책무는 어떠한 아동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당사자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의견 청취 원칙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제28조와 제29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인하여 특히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될 것, 학교 교육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29조는 교육의 목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관용, 성평등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육은 삶을 이해하고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며 학업 성취도와 경쟁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인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키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서 고무된 문화를 진흥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기술과 지식, 여타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진전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즉, 교육이란 형식적인 취학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을 향유하고 개별적인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여 이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은 현재까지 전국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5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주민 발의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특별한 위상이 있는데요. 조례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침해에 대한 구제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조에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즉,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아울러 고려할 때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인간의 권리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학생에게 배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권리란 없으며 모든 인간의 권리는 마땅히 학생의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두발 규제는 당연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의 권고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의 두발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권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두발 길이와 모양 등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 같은 의미적 추천을 실시하여 위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깎도록 하고 이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벌점과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두발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한 지도행위라고 보았고 그 과정에서 모욕감도 느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사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두발 길이와 파마, 염색 등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면서 위반했을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던 학교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두발 등의 용모가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지도나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인정하였지만 두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되고 그래서 징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의 취지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결과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입니다. 복장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정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사례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러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은 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교 생활 규정에서 양말, 속옷 모양과 색깔, 외투 색깔 등을 정하고 외투도 실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교 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전교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권 친화적 방향의 학교 생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험이나 실험 등 안전을 위하여 외투 착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 규정에 학교 생활 규정 재개정 시 학생을 포함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지 않고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생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실무 추진팀이 구성되지 않는 등 학교 생활 규정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 또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 등을 논의하여 담당 교사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학생은 다시금 관련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부착하였으나 학교 교사가 대자보 중 한 부를 제거하면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도록 고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대자보 게시를 학교에 요청하자 학교는 이를 불허하면서 대자보를 제거할 것을 통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정당할까요?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학교 규칙에 휴대전화 관리 기준을 두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사안에서 학생인권 옹호관은 소지를 금지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급 상황과 같은 필요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행동 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며 가족과 친구 등과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학생의 행복 추구권도 제한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규정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소지는 하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거나 또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유예하는 것은 결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도
학교 규정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조치로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휴대전화와 관련된 학교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학생 인권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한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1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제2장은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학생인권의 세부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학생은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와 휴식,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부모나 학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갖고 의사표현과 자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나아가 복지와 교육환경 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장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 교육과 홍보,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담당하며 학생인권 증진 그리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이러한 업무의 주축이며 학생인권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조력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교육청의 조례와 정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학생인권 영향평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2020년에는 2015년에 이어 실시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2021년에는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권리 침해는 이 침해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에 살아있는 개념이 됩니다. 이에 학생인권 조례 제47조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즉 보호자나 친구, 교사도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인권 상담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학생인권 옹호관은 인권이 침해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인은 학생인권 옹호관의 자료 요청과 질의, 방문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침해 행위의 중지, 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 조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권고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옹호관과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서 서면으로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인권 옹호관은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약 25%가 학생인권 조례를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안다고 응답한 비율도 모두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주체로 보호자를 명시합니다. 관련하여 짧게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제5, 6차 심의 중 정부에게 제시한 많은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정보와 기타 정보를 읽어보면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오직 명문대 입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육에서 개개인의 발달과 또 아동이 잠재력을 10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부와 경쟁만이 모토인 것 같습니다. 협약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아동에게 많은 압박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또 심지어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간 있어 왔습니다. 혹시 패러다임 전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즉 공교육에서의 심각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또 그로 인한 아동에 미치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완화해줄 패러다임 전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등 성취 위주의 경쟁적 교육 환경은 정말 학생을 위해서인가요? 성적은 물론 국적, 성별, 장애, 과정 환경, 경제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매는 정말 필요할까요? 부모의 권한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안전과 보호를 명목으로 한 규제와 통제, 관리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유엔은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여 아무리 약한 강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 발의안이 있었고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 모든 아동 청소년이 어떠한 폭력도 경험하지 않도록 폭력이 발생하는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폭력에 대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체벌과 폭력의 경계는 없다라는 점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지지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교육은 지식 습득이라는 제한적 관점을 넘어 폭넓은 범위의 삶의 모습을 가꾸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고 싶은 매력적인 학교, 배움의 기쁨, 학습이라는 것의 즐거움, 놀이의 다채로움, 휴식과 여가의 충만함, 관계의 성숙함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당사자의 개별적 관심과 흥미, 경험과 성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명목상의 보호 아래 갇혀 있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정립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적 윤리적 판단, 그리고 종교 등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활동할 권리는 결코 성인과 다를 수 없습니다. 정책이 진정 학생의 삶에 맞닿으려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무엇보다 이러한 역량과 도전의식은 가정에서부터 훈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그 존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의 근거 규범과 학생인권의 개념, 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과 보호자의 책무를 살펴보았는데요.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 협약,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학교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코 특정 권리나 특정한 내용을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보장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은 곧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은 학생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기에 중요합니다.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아동이 삶의 기술에 대한 학습을 보장하며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안내서로 기능하는 일반 논평을 통해 밝힌 문장입니다. 초대 유엔 인권위원장이자 세계 인권 선언문 작성을 주도한 엘리너 로스벨트는 인권은 우리가 사는 주변, 작은 곳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은 학생이 처음 마주한 삶의 환경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보호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학생의 시민성을 실현하는 보호자의 중대한 책무를 명심하고 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